안녕하세요. 중복 투자자입니다. 오늘은 모자 REO 모델 그리고 엠부스트 페달 흔히들 액티브 페달이라고 하죠. 모자 제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조사 측에서 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또한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셨어요. 방금 이제 택배 받은 엠부스트 페달도 있고요. 요것도 지금 사용을 안 한 REO 모델입니다. REO 모델은 모자에서 나오는 가장 하이토크 DD 휠 드라이브입니다.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모자 제품을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운 좋게 이렇게 기회가 돼서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덕분에 리뷰를 해보게 되었어요. 제품을 대여해 주신 구독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선은 모자 제품은 제가 처음 써보는 겁니다. 저는 트러스트마스터 T300부터 파나텍 CSL DD 그리고 DD2 그리고 시뮤큐브 프로 2를 사용했었고요. 지금은 시뮤큐브 2 얼티메이트를 사용하고 있죠. 시뮤큐브 2를 2 얼티를 제가 2년 넘게 3년째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제품을 쓰다가 분명히 내려오게 되면은 모자나 아니면 다른 휠 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분명히 느끼는 역체감이라는 게 발생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모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제가 입문할 당시만 하더라도 모자 제품이 조금 저렴한 제품들로만 라인업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당당하게 25Nm까지도 충분히 나오는 고스펙 제품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관심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군에 비하면 가격은 거의 3분의 1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정말 저도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제품이라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부러 박스를 뜯어보거나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매뉴얼이랑 뭐 스티커 같은 거겠죠?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은 보이실라나? 좀 서툴러서 제가 이렇게 해서 언박싱 해보는 거는 또 처음이다 보니까 전원 케이블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케이블이겠죠? 이런 거랑 공구랑 볼트, 파워 어댑터. 파워 어댑터는 심큐 거보다는 좀 작아요. 보통 요 정도, 파나텍게 요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요거. 자, REO 울트라 트루 토크. 자, 우선은 DD의 휠 베이스가 상당히 짧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뮤큐브 얼티메이트잖아요. 얼티메이트 같은 경우는 이 휠 베이스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길면은 뭐 어차피 모니터 뒷면으로다가 보통은 화면을 여기나 아니면 이 정도에다가 놓으시고 휠 베이스를 뒤쪽에다가 많이들 배치하시기 때문에 이게 길어봤자 얼마나 길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좀 길이가 너무 길면은 불편할 수도 있고, 얼만큼 짧아졌는지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또 가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우선은 휠베이스의 앞뒤 총 기장은 175mm 정도 됩니다. 가로의 폭은 14 정도 되나요? 14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정도. 세로에 둔 부분도 거의 비슷합니다. 135mm 정도 되는 거고, 앞에 이제 퀵릴리즈 요 모양은 보시면은 이게 퀵릴리즈 모자나 신매직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새 거예요. 다 새 거를 그대로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처음 지금 오픈하는 건데 많이들 보셨을 만한, 많이 쓰셨을 만한 퀵릴리즈예요. 원래 이렇게 심플하구나. 포고핀을 쓰게끔 되어 있죠. 이 방식이 NRG에서 나오는 NRG 킹릴, 드르륵 해갖고 거는, 보통 스트릿에서 사용하는 그런 킹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자나 신매직에서도 사용하고 실차에서도 사용을 하는 방식의 퀵 릴리즈를 사용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퀵 릴리즈 연통인데 어떻게 되는지 보고,
별도의 하네스가 없어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은 휠베이스가 상당히 짧고 모터의 사이즈가 상당히 짧습니다. 자, 이제 제 장비를 한번 분해를 할 거예요. 우선 이쪽에 있는 장비들을 다 뺄 건데 핸들부터 빼고, 자, 이렇게 얼티메이트를 분리를 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렇게 모자가 있죠. 확실히 대조적으로다가 봐도 차이가 많이 나죠. 얘를 기존 브라켓에서 이것만 옮겨서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도면을 봐서 대충 어떻게 하는지는 알 것 같다 싶긴 했는데 사실 또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우선은 일단 설치는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모자 REO 울트라 모델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휠베이스에 대한 변화는 뭐 트러스트 마스터 T300부터 해서 파나텍 그리고 심큐 프로 그리고 얼티 이런 식으로다가 써본 게 다예요. 한 7개 정도 써본 것 같은데 맞나? 7개? 5개? 뭐 몇 번을 저도 휠베이스를 바꿔봤죠. 이 모자 REO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선은 첫 번째 DD의 하드웨어 스펙에 대해서는 부족한 건 없습니다. 제가 뭐 지금 이 영상에서 스펙을 줄줄 외우고 뭐 몇 토크에 뭐에 이거는 너무 식상하고 그냥 제 느낌을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제가 휠베이스를 고를 때 코깅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좀 봤었어요. DD2 때만 하더라도 코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심큐브로다 오면서부터는 코깅이 없었는데 이 제품 또한 마찬가지로 코깅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괜찮았고요. 퀵릴리즈. 저는 이 퀵릴리즈를 이 방식을 사실 저는 처음 써봤어요. 볼베어링 방식이라고 하죠. 이거 맞나? 아직도 잘 어떻게 꽂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위치를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맞나? 이 퀵릴리즈 같은 경우에는 볼베어링 타입이에요. 이거는 실제 자동차에서도 시차에서도 사용을 하는데 레이스에서 사용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스트리트 타입에서 사용하는 거고 일본에서 나오는 그 NIG라고 하나요? NIG 퀵릴리즈를 그대로 카피를 한 그런 버전으로 알고 있어요. 모자나 신매직 이거를 쓰는데 뭐 아무래도 좀 저렴하니까 이 제품을 많이 쓰는 방식인데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격이 괜찮으니까 쓸만한 것 같고 REO 모델에서 봤을 때는 휠베이스 LED가 추가가 되어서 뭐 ABS나 TC 아니면은 뭐 휠락, 피트리미트 뭐 이런 부분들이 요 휠베이스 위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한다고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트리플 모니터를 세팅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보통은 여기에다 모니터를 놔요. 그리고 DDU를 놔요. 그러면 보일까요? 안 보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이거를 왜 이렇게 해놨을까? 뭐 있으면 좋은 기능이에요. 하지만 저라면 이 세부적인 기능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줬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FFB 포스피드백 이펙트 이퀄라이저라고 해서 각 구간별의 효과에 대한 거를 좀 나름대로 잘게 나눠 놓고서 조절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거는 시무큐브 3에서 튜너 3에서 이렇게 나온 기능이긴 한데 모자에서 먼저 공개를 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와, 신기해서 이거를 엄청 좀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디테일은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 세부적인 부분들에서 조금 구체적이지가 못해요. 우선은 제가 아이레이싱을 테스트를 하면서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보시면은 기아 변속을 알려주는 게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게 정상인지 이 기능을
좀 비활성화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헤르츠를 바꿔줌으로써 이 그 핸들에서 오는 햅틱이 휠베이스가 얘가 훨씬 더 비싸거든요. 좀 망가질까봐 겁날 정도로다가 좀 불쾌한 그 질감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하고 싶긴 하네요. 근데 아무리 기능을 찾아보더라도 헤르츠라든지 뭔가를 조금 조절하는 기능이 없어요. 뭐 이건가 해갖고 또 해봤는데 아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한번 뭐 타봐야죠. 기아 변속하라고 이 휠에서 진동이 오거든요. 근데 이 휠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봤을 때 뭐 어떠한 유격 없거든요. 근데 그 떨림이나 이런 게 진짜 이 휠 망가질까봐 조금 걱정을 했어요. 물론 뭐 망가지면 AS 보내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저는 휠 이거 말고도 몇 개 있으니까. 근데 제가 제일 아끼는 휠인데 망가질까봐 조금 쫄았어요. 살짝. 그런 것들 왜 이렇게 이거를 이 이펙트를 구체적으로다가 설정을 못하게 해놨지? 게임에서 껐어요. 게임에서 끄면 돼요. 물론 뭐 저도 좀 당황스러워갖고 카페에다까지 글 올리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기능을 아이레이싱에서 한번 꺼보세요. 그래 게임에서 한번 꺼보자. 저는 피트하우스에서만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이스탑이 없었어요. 이스탑 버튼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면은 심큐브 얼티에서 사용하던 거요. 비상시에 끈다든지 전원을 켜고 끈다든지. 실제로다가 제가 게임을 하다가 한번 게임이 튕겼나 아니면은 이 피트하우스가 튕겼나. 피트하우스도 뭐 좀 몇 번 에러가 있긴 했어요. 근데 게임이 튕겼을 거야. 딱 튕긴 순간 휠에 토크가 걸린 상태에서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유선을 쓰다 보니까 케이블을 끊어질까봐 잡고 버틴 상태에서 손을 넣어서 전원을 껐어요. 그렇게 해서 토크를 뺐어요. 강제적으로다가. 근데 이 스탑 버튼이 진짜 이머전시한 상황에서 바로 스탑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25Nm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뭐 몇 뉴턴이다, 몇 뉴턴이다 맨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 휠베이스는 몇 뉴턴입니다. 그 뉴턴미터의 그냥 개념을 알고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토크렌치입니다. 토크렌치 실제로 다 제가 정비할 때 사용하는 토크렌치인데 25Nm라고 하면은 기준점부터 해서 거리가 1m라고 했을 때 1m의 거리에서 25km로다가 눌리는 힘입니다. 그게 25Nm라는 거예요. 그게 25Nm예요. 근데 이 힘이 생각보다 세요. 얼만큼 세냐? 사람 손목이나 팔이 부러질 수도 있을 정도의 힘이긴 해요. 저는 예전에 심큐브 얼티를 쓸 때 제가 정말 못 모르고서 이 토크를 다 풀로다가 놓고서 게임하다가 사고가 나서 진짜 이 손이 다친 적이 있어요. 손목이. 그래서 석 달 정도 제가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만큼 휠 토크가 높게 쓸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시미큐브 같은 경우에는 피크가 됐을 때 손목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오역이거든요. 손목 보호 기능이라고 해서 중간에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글 패치를 해놓은 건데 오역입니다. 이건 핸즈 오프 기능이에요. 손목이 휠에서 떨어졌을 때 관성을 느끼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흔들리게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핸즈 오프 기능이 그 하이토크 피크 쳤을 때 그 심큐브에서는 삐삐삐삐삐 하면서 이렇게 딱 방지를 해줘요. 토크를 더 안 오게끔 해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 기능인데 저는 그걸 무조건 키는데 모자 같은 경우에서 그 기능이 혹시 유사한 게 있을까 했는데 없어요. 그 점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런 부분은 좀 그랬고 좀 인상 깊었던 것들은 버튼 매핑을 보면서 이 모자 피트하우스 프로그램 이걸 쓰면서 여기는 생태계가 어마어마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자 생태계를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니까 진짜 모자로 입문하신 분들이 이 다음에도 모자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이 R25 모델의 모자의 충성 고객이 돼서 엠부스터라든지 모자만 생각하는 것이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생태계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휠베이스라든지 뭐 휠이라든지 액세서리를 다 그냥 모자 걸로밖에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심어부를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그거를 결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심큐브에서도 지금 SC 링크라고 해서 심큐브 전용 휠을 만들고 그걸로만 패스스루를 막아버리고서 USB로다가 휠베이스라고 휠하고의 이 네트워크를 막아버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모자도 그렇고 심큐브도 그렇고 정말 잘못된 방향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패스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굳이 그거는 썩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모자가 그거를 생태계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보다는 이 기본적인 부분을 본질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REO 하드웨어적으로다가는 뭐 힘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게임하면서 전혀 그런 건 없었는데, 뭐 예로다가 LFE 기능 같은 경우에 아이레이싱에서 있는 옵션을 켜졌을 때 정말 이질감이 너무 강했고, 그거를 끄니까 너무 밋밋했어요. 그렇지만 힘은 충분했다. 그런 정도로 봤을 때는 뭐 한 7, 80점 정도라고 보고 굳이 평가를 하자면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리뷰 영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영상을 지금 6번째 찍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어떤 방향으로다가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영상을 보시고서 구매를 희망하시고 하는 분들께서 제가 저렇다던데 라고 해서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게 누군가한테는 득이 되거나 실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서, 실제로다가 제가 제 돈을 내고서 사서 쓰는 게 아니고 구독자분께서 지원을 해주신 부분이다 보니까 저도 좀 리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말 조심해야 될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야, 그냥 저는 제가 느낀 그대로를 하고 싶어서 6번째 찍습니다. 저의 편집 방법에서도 편집도 안 해요. 어떤 이펙트 효과 안 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투박하고 진짜 내용 전달 위주로다가만 하는 거다 보니 제 채널이 뭐 대단한 저기도 아니고, 그냥 저는 이전에 심큐브를 썼었고 다른 걸 썼었고 했었던 거 대비해서 요런 거 같은데요 라고 하는 정도다 보니까 좀 가볍게 참고를 해주시고, 정말 이 제품을 사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레딧이나 아니면 해외 뭐 대형 유튜버나, 저는 해외 대형 유튜버 잘 안 봅니다 사실. 잘 안 봐요. 왜냐, 대부분 광고고 그거 보다 보면 사고 싶어져요. 제가 장비 정말 많이 바꾸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족해서 바꿔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쓰시는 장비 부족해서 바꾼 적 없고요.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 REO 모델로다가 오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말립니다. 심큐브로다가 오신다고 해도 말립니다. 그냥 좀 부담 없는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올라와도 충분하고요. 그게 중복 투자를 하는 게 바보가 아닙니다. 경험을 해보는 거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음 영상에서는 엠부스터 리뷰도 빨리 해보고, 또 할 게 많아요 사실. 페달도 하나 와 있고요, 유압 페달도. 그리고 뭐 벨트 텐셔너 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들 기대하시는 심큐브 3도 다음 주면 오기 때문에 뭐 이거 리뷰 다 하다 보면은 12월 크리스마스까지 꽉꽉 찰 것 같은데, 최대한 뭐 시간을 쪼개가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아니면은 뭐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르다 하는 부분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뭐 악플보다는 선플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중복 투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